기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머신러닝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AI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쪽에만 사실 많이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머신러닝과 AI가 만능인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현석 교수입니다. 경영학 내에 여러 전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건 L썸이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그래서 물류와 서비스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통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마지막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과추론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는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있더라도 종이와 펜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록을 한 걸 보관을 해야지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텐데 그 와중에 분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이게 여기저기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었잖아요. 종이와 펜으로 기록된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본다는 게 어려웠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인바디에서 제 몸을 한번 체크를 합니다. 출퇴근을 할 때는 카카오 맵이나 이런 앱을 켜가지고 최적의 동선을 찾습니다.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서 거기서 또 바디 캘린더를 켜서 제가 어떤 운동을 몇 회 반복했는지 다 기록을 남겨둡니다. 오피스에 돌아와서는 캘린더를 켜서 그 안에 있는 일정들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이렇게 사실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들, 제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다 기록이 되고 데이터가 남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글, 아마존,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저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저에 대해 더 잘 아는 회사들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기업 말고 이제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제조업도 과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자,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에서 제가 시동을 켠 순간부터 모든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제가 운전해서 출발한 지점, 도착하는 목적지, 그 경로까지 다 남아 있고요. 몇 번이나 급가속을 했는지, 몇 번이나 급제동을 했는지 등등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고객 운전 안전 점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정말 도처에 널려 있고 너무나 많아서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사실은 더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자, 초기에는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 데이터 과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과학자들과 경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 비즈니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고 다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인사이트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데이터는 안타깝지만 잘 모르십니다. 반대로 이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이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데이터는 정말 잘 만지시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하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요, 미국에서는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제발 경영대에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아달라, 키워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경영대에서도 2020년에 BA 석사과정을 만들었고 또 CDTV라고 그 센터를 만들어서 중간자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CEO 직할로 그 빅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GS그룹에서도 AI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업과 학교 모두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인데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과추론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요.
그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얘기를 하면은 머신러닝이라던가 인공지능 그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거는 보통은 이제 상관관계를 많이 보여주는 거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인과관계가 뭐냐? 인과관계는 그 A가 B를 야기시켰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나온 필름 개수, 영화가 있겠죠. 그 영화가 몇 편 나왔는가와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입니다. 두 개가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그 둘은 사실 여름에 영화가 더 많이 나오고 여름에 더 수영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생긴 것 뿐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인과추론이라는 건 사실 저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2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로 나와 있는 게 인과추론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과추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과추론, 영어로는 코절 인프루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 한 1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회사가 있었어요. 그 점포에 몇 명의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면은 그 수요는 거래 건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고객들 중에서는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왔었지만 물건이 없어서 그냥 가버린 고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수요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이 거래 건수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들이 몇 명의 고객이 왔었는지 그리고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스토어 매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고객들의 동선까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예가 되겠죠. 저희가 고민을 처음에 했던 부분은 어떤 곳이 가장 핵심적인 매장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탈의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옷을 입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지, 그러니까 볼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입었을 때도 괜찮은지를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한 3가지를 입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탈의실을 이용하는 고객 수와 매장의 매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분석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고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탈의실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일종의 inverted U-shape, 그러니까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은 놀랐던 게 마케팅에서 가정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고 프로모션 하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운영을 잘 못하면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DT와 BA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그 원인을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고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코절 인프루언스, 인과추론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미국에 한 300개 정도 매장이 있는 백화점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마도 고객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행태는 아마 평소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백화점에 가서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고객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고객들이 평소보다 붐비는 시간대에 옷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줄을 많이 서야지만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가 싫은 거죠. 한 번에 끝내고 싶고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옷을 지금 안 가져가서 그러니까 지금 입어보러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서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주변에 경쟁자가 많으니까. 또 2번째로는 옷을 많이 가지고 가서 입어본 후에 그 많은 옷들을 대부분 탈의실에 두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옷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탈의실을 오래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포기, 이러고 가는 분들이 생기니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옷을 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건을 사러 온 사람 중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다 팔렸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게 다 팔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매장 안에 있지만 잘못된 장소, 특히 여기서는 탈의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을 발견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가능한 건 고객들의 그런 행동을 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가지고 가는 옷의 개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저희와 함께 협업을 했던 두 기업 모두 그거는 못하겠다,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는 고객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은 고객들의 행동은 바뀌는 거 그대로 두자. 어떻게 하든 대신 우리가 다 어떻게든 맞춰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탈의실을 오래 사용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옷을 많이 두고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빨리 치우면 되거든요. 문제는 바쁜 시간대, 복잡할 때는 직원들이 빨리빨리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들이 쌓이는 건데, 그 탈의실에 쌓여있는 옷들을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고, 제안했던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그 효과를 측정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효과를 측정하려면요, 이제 인과추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특히 사용했던 방법은 Field Experiment, 현장 실험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제법 간단합니다. 백화점 안에 여러 탈의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아주 비슷한 탈의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것처럼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그 직원이 오직 한 가지 작업만 합니다. 두고 간 옷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그리고 다른 탈의실은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변화였지만 그 매출이 22.4%에서 22.7%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두 협력기관과 다 해봤는데 아주 비슷한 숫자로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두 기업이 결국에는 그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모든 100개의 스토어, 100개의 매장에 바쁜 시간대에는 직원을 추가 고용해서 탈의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이제 백화점인데, 백화점에서는 그 탈의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백화점이니까. 그 탈의실을 치우는, 정리하는 과정을 항상 7시 이후에 하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원래. 백화점이 9시에 닫기 때문에 7시 이후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스터디로 알게 된 게 그렇게 하면은 매출에 손해가 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실시간으로 탈의실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논문 얘기를 한번 쭉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없던 데이터가 생겨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잘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거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석을 통해서 몰랐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발견해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되고, 무엇보다 해결책은 사실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을지를 또 선정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인과추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기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 뭔가 머신러닝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뭔가 AI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쪽에만 사실 많이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머신러닝과 AI가 한 축이라면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인과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과추론을 알아야지 이게 상관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인과추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업에서 수많은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을 텐데 그 새로운 걸 할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또 측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인과추론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